이번에는 2016년 1월 6일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 자료로서 대장암의 전이와 재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이란 우리 이제 그냥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 암세포가 이 림프액이나 혈액의 흐름을 타고 혈류를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해 가지고 그곳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암을 이제 그 수술로 전부 절제한 것처럼 사실 보여지만 그 시점에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수술 시점에는 그 암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이로서 발견되는 수도 있고 또 수술한 시점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주로 간이나 폐 그리고 뇌로 전이가 많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그 혈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혈행성 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전이된 부위에 따라서 간으로 갔느냐, 폐로 갔느냐, 뇌로 갔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대장암이 간으로 갔어도 그것은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폐나 뇌로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간으로 갔다고 간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대장암 치료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전이에 대해서 요 부위별로 잠깐 더 부연을 해 드리면 이 간으로 간 그러니까 간전이 치료법은 우선 수술과 화학요법 그러니까 항암치료 그리고 간동맥 주사요법 이걸 간동주요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간동맥에 그 주사를 주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그 뭐 막거나 그 주위에 하는 것을 간동맥 주사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열로 뭐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 쏘아 가지고 응고시키는 요법이 있고요. 그 전이된 부위가 그래도 이렇게 이거 도려낼 수 있다 싶을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수술이 그 불가한 경우에라도 그 후에 그 화학요법이 결국 항암요법이 그 효과가 있을 때에는 또 요게 작아지면 먼저 수술이 가능한 것은 수술로 하고 요거 수술하기는 좀 위험한데 싶으면 우선 또 항암제를 좀 주어 가지고 전이된 부위에 항암제를 좀 주어서 요 부위가 작아지면 또 수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폐로 전이가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은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요것이 그 폐로 갔을 때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된 부위가 이 전부 절제가 가능할 때는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조금 더 크다 싶을 때는 화학요법을 했다가 수술을 하고 그것도 저도 아닐 때에는 뭐 전이된 부위에 대해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보통 합니다. 그리고 뇌로 전이가 되었을 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그 주종을 이룹니다. 이 절제를 해서 어떤 뭐 신경 증상이라든지 뇌는 아주 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요런 좀 신경 증상 등의 이런 그 중대한 뭐 후유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싶을 때는 수술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할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뭐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전이된 부위라든지 또 그 숫자를 봐가지고 뭐 이 뇌 전체를 방사선을 쬐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일정 그 부위에만 뇌가 뭐 이 뇌세포가 이게 또 전부 쬐고 나면 얼마나 후유증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 부위만 그걸 이제 정위 방사선 조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엄청난 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이 된 부위에도 뭐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하게 됩니다. 뭐 전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또 재발이, 우리가 말하면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재발을 했다는 것은 뭐 대충 그 수술한 부위 그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걸 이제 재발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수술로 해가지고 보면 의사들이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 하는 것은 이건 치료가 완치가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의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혹은 확대경으로 보았을 때 의심이 가는 부위까지 잘 잘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미 어떤 부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암세포가 자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 그러는 경우에도 뭐 1년이나 2년 지나서 뭐 빠르면 뭐 몇 개월 안에도 이 암세포가 그 주변에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부위에 이제 주로 일어나지만은 그 인근 림프절로 또 절에 재발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면 재발이라 해도 같은 재발이라도 또 개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뭐 이런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또 그 후에 우리는 뭐 가료, 뭐 케어 이런 부분도 서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발이나 전이에서 사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자의 어떤 삶의 질입니다. 그 삶의 질을 중심적으로 혹은 중점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암이 진행이 되었거나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을 때는 그 암 자체에 대한 뭐 치료는 물론이고 통증이나 뭐 식사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암에 수반되는 이런 증상들 그런 것을 중시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지지 치료라고 하는데 유지 치료 이건 이제 전이나 재발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 이제 사기로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치료다 이렇게 보시고요. 통증이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증상들이 통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증의 원인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증을 진정시키는 진통 치료라든지 또 그런 통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암의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으로 인해서 뭐 식사를 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대충 그 원인을 보면 음식물의 그 통로가 뭐 좁아져 가지고, 또 장의 움직임이 이 연동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 항암제를 쓰면 그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 막 식욕이 떨어지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식사를 하기 힘들어지는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증상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제토제를 쓴다든지 뭐 또 수분이나 영양 보충을 뭐 입으로 할 수 없으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링거 점적이라 그러잖아요. 링거 형태로 또 이걸 보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치료들이 대체로 전부 이런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사실 끝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암이 재발이 되면 이 암의 그 재발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안, 뭐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 소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 가까이 두고 미리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좀 숙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방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전이나 재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있으면 뭐 공포나 불안도 좀 덜하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자기 삶을 얼마만큼 더 뭐랄까 좀 잘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치료도 치료지만은 본인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